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오늘 새벽 마감한 미국 뉴욕 증시는 유럽 중앙은행의 전격적인 금리 인하와 그리스의 국민투표 포기 언급 등으로 이틀 연속 상승했습니다.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자 수가 감소했다는 소식 역시 투자 심리를 개선시켰습니다. 다우지수는 1.76% 오른 12,044.47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급락세로 출발했던 유럽 주요국 증시가 급등세로 마감하는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였습니다. 그동안 약세를 보였던 금융주들의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증시가 3% 이상 올랐고 영국 증시도 1.12% 상승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해결의 주역이었던 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또다시 위기의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스마트폰 등 휴대폰 사업 부진 등에 따라 영업활동으로 현금을 확보하기 힘들어진 LG전자가 1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대박 예감 3부 시작합니다. 서울경제 TV 프로그램들을 11월 1일부터 지상파 DND 채널이죠. 유원 미디어를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밤사이 마감했던 뉴욕 증시와 어제 우리장 분석하고 오늘장 꼼꼼한 실전 투자 전략자 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열심히 달려오셨습니다. 홍희진 팀장, 정태근 전문가 자리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자, 국내 증시가 어제 장중 내내 약세를 보였습니다. 1% 이상 빠지면서 1860선 후반대까지 밀렸는데요. 그동안 글로벌 증시가 하락했음에도 굳건하게 상승세를 유지하던 그리고 또 선방하던 국내 증시가 어제는 힘없이 무너지는 모습이었습니다. LG그룹주가 많이 빠지던데 영향이 좀 있었을까요? 코스피 쪽 살펴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일단 LG그룹주가 좀 급락을 하면서 시장의 하락을 좀 주도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어저께는 뭐 글로벌 이슈보다는요, 국내 문제 때문에 좀 빠졌던 문제가 상당히 좀 컸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1869.96포인트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지수상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 1.48% 하락 마감을 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332억 매도, 기관 같은 경우는 1757억 매도, 개인 같은 경우는 4584억 매수로 보여주었습니다. 막판, 그러니까 동시효과 때 외국인의 매도 감소 상당히 좀 긍정적인 요인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1757억 매도를 했지만은 아무래도 LG 관련 그룹주에 대해서 매도가 상당히 좀 크게 나왔던 걸 감안해 본다면 전반적인 시장에 대해서 매도보다는 일단은 악재에 따른 리스크 관리가 좀 들어갔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어저께 LG전자가 이제 유상증자를 하면서 그룹주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좋지 않았죠. 아무래도 타격이 가장 컸던 이제 종목이 LG전자고요. 그다음에 이제 LG나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이런 종목들 상당히 좀 좋지 않았고요. LG상사라든지 LG패션이라든지 어느 정도 좀 제한적으로 하락이 나오면서 일단 시장 하락을 주도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LG그룹주 전체로 봤을 때 시가총액이 한 69조에 지금 달하기 때문에 예. 이들 업종의 급락은 상당히 좀 시장에 악영향을 끼쳤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대부분 업종은 약세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락폭이 굉장히 좀 컸던 부분은 아니지만 일단 업종별로는 상당히 조금 등락을 좀 거듭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조선업종이나 이런 부분 상당히 좀 좋지 않았죠. 조선이라든지 금융 쪽 상당히 좀 좋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지금 IT라든지 자동차,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나름 좀 선방을 하는 흐름을 보여주었고 완성차 업체겠죠. 기아차나 현대차도 어느 정도 좀 제한적인 하락을 좀 보여주면서 아직까지는 힘은 좀 유지가 됐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부 유통주겠죠. 롯데쇼핑 같은 경우는 상승 마감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제약업종 중에서도 지금 녹십자 같은 경우도 상승 마감한 흐름으로 봤을 때 일단은 시장 자체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분위기가 다운된 건 맞긴 맞지만은 수급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요인도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좀 상당히 너무 이제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코스피 시장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확인 종목 간단하게 좀 언급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LG죠. LG 같은 경우는 400억 순매수, LG 디스플레이를 389억 정도 순매수를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지금 롯데쇼핑 같은 경우는 123억, LG전자 같은 경우는 120억, 현대차도 한 110억 정도의 순매수를 보여주었는데 일단은 LG 기관인은 상당히 많이 팔았지만 그 물량을 외국인이 좀 받아내고 있는 흐름 관찰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매수 상위 종목 언급드리자면 삼성전자 980억, 현대유야 같은 경우는 한 570억, 기아차, 두산중공업, 한전기술 일단은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매수를 보였던 삼성전자도 끝까지 좀 매수를 하는 흐름으로 좀 보여주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부품주라든지 완성차 업체
랭크에 대해서 일단은 지금 매수 상위 종목에 좀 랭크가 되어 있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코스피 시장 외국인과 기관 매도 상위 종목을 언급드리자면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쪽에서 일단 좀 비중을 줄여 나가는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중반 이후로 삼성전자 한 840억, 그다음에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신한지주, KB국민 같은 금융업종이나 지금 조선업종 쪽으로 일단 매도 좀 출회가 되고 있다는 거 좀 관찰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LG전자 1,900억, 그 다음에 LG 디스플레이가 700억에서 한 518억 정도 지금 매도를 보이면서 LG 관련 그룹주 상당히 좀 매도를 좀 많이 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금호석유나 KB금융, 일단 화학업종에서도 아직까지는 좀 긍정적인 흐름을 긍정적인 수급 상황을 보여주고 있지 못한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부분이 조금 어느 정도 조금 바뀔 수 있는지 좀 관찰하실 필요가 있겠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코스피 이어서 코스닥 쪽도 볼 텐데 나흘 만에 하락이었습니다. 490선 무너졌군요. 그렇습니다. 막판에 좀 많이 밀렸어요. 예, 지금 장중에는 플러스권 유지하고 그래도 코스피보다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었는데 예. 장 막판에 이제 2시 반 이후에 상당히 좀 하락폭을 좀 키웠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487.91포인트 마감을 했고요. 마이너스 1.13%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366억 매도를 보여줬고 기관 같은 경우는 640억 매수, 개인 같은 경우는 이제 98억 정도 순매수를 보여줬고요. 어저께 시장은 뭐 특징이 그렇게 뭐 많지는 않았어요. 일단은 개별 장세 흐름을 좀 보여주었는데 그동안에 많이 오르지 못한 종목이나 실적이 괜찮았던 종목은 상승 탄력이 상당히 좀 붙었던 반면에 일단은 그동안에 좀 많이 오르거나 실적이 좀 좋지 않고 그다음에 테마가 어느 정도 좀 죽는 그러한 종목들 쪽으로는 하락폭이 상당히 좀 컸던 그런 하루였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대표적으로 IT 관련주들이 막판에 상당히 좀 많이 밀렸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은 뭐 시장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조금 막판, 그러니까 그 지수 급락이 나오면서 동반 하락의 흐름이 좀 이어졌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가스관이죠. 가스관 테마 부각이 되면서 그 종목들 상당히 좀 지금 기대감이 좀 컸었지만 뉴스가 일단은 다 드러나는 시점에서 일단은 더 이상 호재로 좀 작용하지 못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양철관이라든지 스틸플라워, 하이스틸 상당히 좀 좋지 않은 흐름을 좀 보여주었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시장 분위기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지만은 막판에 시총 관련주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그동안에 강했던 뭐 테마주, 보령 메디앙스도 상당히 좀 하락폭이 좀 깊었고요. 현대통신 같은 이런 지금 테마주가 상당히 좀 급락이 나오면서 막판에 좀 지수 하락을 이끌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상위 종목 간단하게 언급드린다면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인터플렉스 34억, 덕산하이메탈, 네오이지 게임즈, 게임빌, 태광 이것들이 매수 상위 종목에 랭크가 되어 있고요. 네오이지 게임즈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외국인이 매집을 해 나가고 있거든요. 기관의 매도가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에서 외국인의 지분 증가 상당히 좀 유심 있게 좀 관찰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러니까 네오이지가 여기서 지금 쌍바닥 패턴을 마무리한 후 재차 상승할 수 있을지 좀 관심 있게 보시기 바라겠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일단 IT 쪽으로 매수를 조금 붙이는 모습인데 SFA에 이제 107억 정도 매수, 그다음에 지금 SM이라든지 포스코 ICT, CJ ENM 다음 같은 경우는 일단은 매수 상향 랭크가 되어 있는데 일단 그동안에 다음에 대한 매수는 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고요. 그 다음에 지금 CJ ENM은 그동안에 매도에서 이제 매수 전환한 거 상당히 조금, 상당히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 밤새 맞췄던 글로벌 증시 보겠습니다. 유럽도 올랐고 미국 증시도 1에서 2%대 상승이었습니다. 그리스 쪽에서 소식이 들렸습니다. 국민투표를 사실상 안 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었고 또 파판드레오 그리스 총리도 신임 투표로 승리를 확인한 이후로 사퇴 쪽으로 방향을 틀겠다라고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요. ECB가 또 기준금리를 인하했다는 소식에 더불어서 미국의 고용지표가 개선됐다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정태근 전문가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그 유럽 증시보다 좀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방송에 조금 많이 빨라가지고 정리가 좀 안 됐었는데 다시 한번 좀 정리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증시 같은 경우 하락 출발했습니다. 어저께 아침에 말씀드렸던 내용들 때문에 조금 하락 출발하는 게 원인으로 작용했었습니다. 독일 메르켈 총리가 독일 그리스에 대한 어떤 지원을 유보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유럽연합에서도 그리스에 대한 80억 유로 지원에 관한 부분들을 어떻게 유보를 하겠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어떤 그리스 국민투표가 어제 그 유럽장 오전까지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에 1%가 넘는 하락세를 보였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그리스에 대한 악재들이 반영이 됐다 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1% 넘게 하락 출발한 유럽 증시가 그리스 총리의 그때 사퇴 가능성 그리고 국민투표가
지표가 실시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승 전환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그리스에서 나왔던 소식 때문에 악재가 됐었지만은 다시 한번 그리스 소식이 호재가 되면서 상승 전환을 했고요. 하지만 어저께 그리스보다 상당히 큰 깜짝 그 금리 인하가 있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를 0.25% 인하를 결정을 했는데 이 부분이 마찬가지로 호재가 되면서 상승폭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었고요. 그리고 미국의 고용지표가 다시 한번 더 개선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상승 마감하는 원동력으로 작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유럽 쪽, 미국 쪽 동반적으로 호재성 소식이 나오다 보니까 유럽 증시가 다시 한번 힘을 내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파판드레우 총리가 사퇴서를 부인하고 어쨌든 국민투표를 포기할 수 있다는 그런 발언 자체가 상당히 22의 금리나 그런 얘기만 금리나 그런 소식만 없었다면 상당히 큰 호재가 될 수 있었는데 아무래도 22 시장에서는 그리스 소식도 마찬가지로 중요하지만 어떻게 본다면 유럽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인하를 했던 부분들이 상당히 좀 더 중요하게 부각을 시킨 것 같습니다. 업종별로 봤을 때 금리 인하 소식 때문에 금융주가 상당히 강세를 보이면서 시장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자, 그리스에 관한 소식도 상당히 호재가 됐었긴 하지만 어제 그 유럽 중앙은행 통화정책 회의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을 화면을 좀 같이 보시면서 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럽 중앙은행은 기존의 그 기준금리를 현행 1.5%에서 1.25%로 4개월 만에 인하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오 드라기 신임 ECB 총재가 취임하고 난 뒤에 처음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좀 보시면은 그 지난번 4월달 그리고 7월달에 인상을 했다가 지금 현재 4개월 만에 다시 한번 인하를 하는 부분들이 현재 화면에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에 관한 배경에 관한 부분들을 아래쪽에 간단하게 메모를 좀 메모도 추가를 시켜놨습니다. 이 부분을 좀 읽어보신다면 내용을 들으실 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최근 아무래도 그리스의 디폴트 가능성이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탈리아, 스페인 국채금리가 급등을 하면서 결국 기준금리를 인하를 한 것으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유로존 인플레이션 압박이 커지면서 ECB가 2차례 정도 금리 인상을 했지만 부채 위기 심화 그리고 세계 경제 둔화 조짐이 세계 경제 둔화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금리 인하를 결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로존 최종 이국들의 국채 매입과 그리고 금융시장 유동성 확대에 상당한 힘이 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현재 나와주고 있고요. 드라기 총재가 취임하고 난 뒤에 첫 기자회견에서 금융시장 혼란이 올 하반기 및 그 이후로도 유로존의 경제 성장을 둔화시킬 것이라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배경을 설명을 했습니다. 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높은 불확실성과 강력한 하락 위험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내년 실질 GDP 성장률에 대한 예상을 수정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면서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어제 연준 회의에서 그 FRB 버냉키 의장이 미국에 대한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듯이 유럽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경제 성장률을 하향할 가능성이 좀 크다는 부분을 좀 언급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위험에 대해서는 내년 이후에 조금 안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 수개월간 2% 이상에서 머무를 것이지만 그 이후에는 2%를 하회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수개월간이라는 그런 정확하지 않은 그런 기간을 설정했다는 부분이 조금은 걸리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동시에 그 통합 팽창은 적정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그 스페인과 이탈리아 국채 금리가 상승한 부분이 영향을 미쳤다고 말씀드렸는데 이탈리아 국채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는 6.39%를 기록을 하면서 유로존 출범 이후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스페인도 5.53%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스 국채 2년물 금리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현재 사상 처음으로 100%를 돌파하는 부분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그 국채를 사게 되면은 1년 뒤 그리고 2년 뒤에는 100%씩 더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자를 준다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 조금 전에 국채 금리에 대한 부분 수치를 말씀드렸듯이 그만큼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조달 비용 상승 그리고 금융시장이 좋지 않다는 부분을 반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반영한 어떤 금리 정책을 내놓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금리 인하 정책이 추가적으로 이어진다면 아무래도 경기가 조금 일시적인 소프트 패치가 아니라 장기적인 경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전망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이런 부분은 단기적으로 좀 그쳤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덧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증시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소폭 상승 출발했습니다. 아무래도 어떤 그리스 국민투표에 대한 철회 소식 그리고 유럽 중앙은행에서 금리 인하를 실시를 하게 되면서 유럽에서 어떤 통화 정책이 나왔죠.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유럽 쪽에서도 어떤 그 시장 완화 정책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미국 쪽으로 이어지지 않겠나 그런 작은 기대감이 조금 좀 반영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언급을 해드렸지만 고용 지표가 그 예상치보다 좀 개선이 됐다는 부분들도 시장에 좀 반영이 되면서 상승 마감하는 그런 원동력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과 딱 유럽 증시 마감 수치부터 말씀을 드려본다면 독일은 2.8%, 프랑스는 2.73%,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1.12%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수혜가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하지 않겠나 그런 부분이 좀 반영이 됐고요. 그리고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다우 지수는 1.76%, 나스닥 지수는 2.20%, 그리고 S&P 500 같은 경우는 1.88%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다우 지수와 S&P 500보다 상승폭이 컸는데 아무래도 기업 실적 발표 그런 부분이 좀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개별적인 종목들이 좀 더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상승폭은 더 컸었던 것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어제 발표된 고용지표만 좀 정리를 해보고 마무리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에 39만 7천 건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보다 9천 건 정도 감소한 수치고요. 예상치인 40만 건을 하회를 하는 수준을 보여줬고요. 그러면서 고용 안정의 기준으로 여겨지는 40만 건 안으로 한 달 만에 떨어지는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미국에서 신규 실업수당 건수가 40만 건 아래쪽으로 내려가야 된다면 그만큼 고용시장이 좀 안정이 되고 있다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조금 반응이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미국의 고용이 미약하게나마 개선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실업인구 감소 같은 경우에 실업인구가 감소하게 된다면은 어떤 미국 경제 70%를 차지하는 소비 지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좀 환호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구조조정이란지 그리고 감원에 대한 부분이 서서히 감소를 하고 있고 서서히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떤 고용 감소에 대한 하반경성이 확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조금은 이후에 어떤 하반경성이 한 수개월간 좀 확보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저는 한 내년 중순까지는 이어질 것이라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어쨌든 하반기성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신규 고용에 대한 부분도 조금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장인데요. 두 분의 구체적인 투자 전략을 듣기에 앞서서 오늘 각 증권사들은 어떤 리포트를 내놓고 있는지 여의도 리포트 내용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예, 먼저 오늘 각 증권사들은 투자 포인트를 어떻게 짚고 있는지 화면 통해서 먼저 만나보십시오. 예, 오늘은 신영증권 의견을 좀 더 자세히 볼 텐데요. 압구정 지점의 정광익 대리를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신영증권은 다소 보수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주시겠습니까? 예, 일단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좀 차트 기술적 분석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스 뉴스에 따라서 하루는 급등을 하고 또 하루는 급락을 하고 이런 좀 혼란스러운 장세가 좀 계속되고 있어서 투자자들께서 여러 걱정이 많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아직은 조정 기간이라는 게 저희들의 의견입니다. 현재로서는 유럽에 협의하는 세부적인 협의를 계속 해 나가겠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다만 세부적인 사안에서 유럽 각국의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더욱 날카롭게 대립할 가능성이 있고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기보다는 좀 시간을 벌기 위한 협의가 아닌가 저희들은 좀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대로 코스피는 조정이 좀 시작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저희들이 예상한 이번 반등의 최대 목표치였던 1930선을 좀 넘기도 했었지만 여전히 기술적으로는 예측했던 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 신영증권에서 설정하고 있는 코스피의 현재 가정을 좀 정리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가정 첫 번째는 현재 코스피는 2004년 그리고 2008년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이번 반등과 유사하게 나타났던 시점은 대부분 다 약세장이었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런 현상에서는 항상 기술적 반등에 그치고 재차 조정을 받았었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이와 같이 유사한 흐름의 반등을 보였을 때 강세장으로 전환하는 데는 보통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2004년과 같은 패턴이라면 이번 코스피의 조정 1차 지지선은 1800선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2008년과 같은 좀 더 나쁜 상황이라면 이번 코스피의 지지선은 1650선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가 흐름 측면에서는 지금의 상황은 2008년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저희는 한 1650선에서 1700선을 일단 1차 지지선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이번 반등이 강세 전환을 알리는 신호로 보기에는 현재까지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강세 전환의 신호로 작용한 2003년과 2009년을 제외하고 나머지 반등 구간의 흐름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단기 기술적 반등 이후에 재차 반등 시점으로 돌아오거나 이를 하회하는 수준의 기간 조정을 보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조정의 1차 지지대는 최초 반등을 시작한 지수대인 1650선에서 그리고 또 최초 하락 당시 박스권의 하단으로 작용했던 1710선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적용하면 공통적으로 현재 코스피 조정이 마무리되는 수준은 약 1700선 초반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지선의 설정도 중요하지만 이 지지선 범위 내에서 코스피가 조정을 하는 패턴은 향후 코스피 행보에 중요한 힌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약간 보수적인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는 게 지금 시점에서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앞으로도 신영증권이 어떻게 리포트를 변화해 갈지가 궁금한데 다음 주에 또 투자 의견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신영증권 압구정 지점의 정광희 대리였습니다. 예, 계속해서 오늘의 대박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8시 22분을 막 넘어가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투자 전략 짜보겠습니다. 자, 홍희진 팀장님. 네. 오늘 글로벌 증시가 올랐으니까 국내 증시도 좀 반등을 해줄 것 같기는 한데 LG그룹주들은 또 어떻게 움직일지 여러 가지 좀 체크해볼 사항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어저께 LG그룹주는 LG전자 쪽에 상당히 좀 낙폭이 심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외국인들 한 물량을 좀 받아냈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어느 정도 어저께 저점을 좀 지켜주는 그런 흐름이 좀 연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겠다.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LG그룹주 관련 뭐 단기적으로 상승폭에 대한 기대는 뭐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 기대는 너무 기대는 상당히 좀 힘들어 보이는 국면. 하지만 지금 저점 이탈에 대해서는 너무 우려감이 좀 크지 않은 그런 시점이 아닌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 자체에 대해서는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저는 뉴욕 시장도 그렇고 그저께 같은 경우도 상당히 조금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는데 일단은 지금 1900 안착 기대감이 일단은 오늘은 좀 유효하다. 그러니까 1900이라는 게 뭐 굉장히 여기서 좀 많이 올라야 되는 지수는 아닙니다. 한 2%대 상승이 나온다라면 1900에 대한 안착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시점이다. 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단연코 어저께 같은 경우는 시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대차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삼성전자의 수급은 아직까지 좀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일부 화학주도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정을 받았지만 일단은 그 수급 상황,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거래량이라든지 수급 상황이 좀 양호하게 흘러가는 거 상당히 좀 긍정적인 요인이다 좀 말씀드리겠고요. 하지만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추격 매수를 하시는 전략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물량을 들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일단 오늘 상승을 좀 즐기실 필요는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지만은 추격 매수는 일단은 하지 않는 전략이 상당히 좀 맞을 것 같다. 그러니까 주말에 어떤 뉴스가 좀 나올지 모르고요. 그다음에 오늘 미국에서 발표가 이제 실업률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 실업률까지도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가장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최근에 그 뉴욕 시장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의 지금 하락폭은 상당히 둔화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저께 같은 경우는 상승을 좀 상당히 좀 많이 해줬는데 그러니까 이전 같은 경우는 뭐 미국 시장이 만약에 3%가 급락이 나왔다 그러면 유가는 그 이상 뭐 3% 내지 4%의 급락을 좀 보여주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흐름이 아니라 어느 정도 좀 약보합의 좀 얕은 조정, 그다음에 이제 상승할 때는 좀 강한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봤을 때 지금 유가 자체는 조금 더 강한 상승세를 조금 더 이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뭐 장기적인 추세적으로 봤을 때 뭐 고점을 뚫어버릴지 그거는 좀 알 수는 없겠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가능한 시점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정유주에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 최근에 뭐 화학주 조정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SOE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지속적인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도 기관의 매수가 상당히 좀 많이 들어온 거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바닥권에서 좀 바닥을 좀 다져가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유가의 상승과 맞물려서 정유주가 좀 반짝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시점이 아닌가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어저께 같은 경우도
특히 이제 투신이겠죠. 기관의 매도가 상당히 좀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전 업종이 아니라 LG 관련 그룹주들, 지금 LG 전자만 한 200만 주 가까이 좀 매도한 거 보면 확인하실 수 있겠지만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은 기관의 매수가 오늘 좀 유입이 될 수 있는가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저께 장 막판에 외국인들의 1,000억 원 이상의 매도가 좀 추이가 됐었지만 동시효과에 그 물량을 300억까지 좀 줄여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외국인이 지금 대외 악재가 있긴 하지만은 시장을 그렇게 팔고 싶은 의지는 많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보다는 오늘, 그러니까 지금 수급 상황으로 봤을 때 기관의 영향력과 프로그램의 영향력이 상당히 좀 중요해 보이는 시점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기관의 매수 의지가 상당히 좀 중요하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시장이 오늘 좀 안정이 된다라면은 어제 많이 빠졌던 업종이겠죠. 조선이라든지 건설, 그 다음에 지금 금융 쪽으로 일단 반등이 좀 크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피해를 봤던 업종, 그러니까 그동안에 유럽 리스크로 피해를 봤던 조선이나 건설이나 금융 쪽에서 낙폭이 과대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다라면 반등도 상당히 좀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순환매 관점에서는 이들 종목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상당히 좀 맞지 않을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희진 팀장님 말씀 들었고요. 이제 정태근 전문가 투자 의견 들을 텐데 어제 장에서 기술적인 분석으로 봤을 때 5일선 회복이 좀 중요하다 하셨었는데 이탈이 됐었습니다. 오늘 어떻게 전략 잡을까요? 네, 일단은 어저께 같은 경우에 좀 상당히 그런 화날 필요보다 유럽 쪽 문제 좀 보자 말씀인데 예. 어떤 통합 3차 부양책에 대한 부분을 너무 기대하지 말자고 말씀드리면서 유럽 문제를 보자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어제 시장에 좀 반영이 됐다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런 그리스에 대한 우려감을 오늘 시장에서 얼마만큼 해소를 시키느냐가 조금은 다시 한번 5일선 회복에 대한 어떤 관건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어저께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기술적으로 볼 때 5일선을 지금 현재 이탈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5일선이 현재 꺾이고 있는 상황성에 놓여 있고요. 그렇다면 5일선이 꺾인다는 것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단기 추세가 꺾이고 있다는 그런 신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일선을 이탈한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회복해주지 못한다면 어떻게 본다면 빠른 시일 내에 회복해주지 못한다면 이런 하락 추세가 조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추가적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중요하다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어쨌든 ECB의 어떤 유럽 중앙은행 금리 인하에 관한 부분이 어떤 호재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단순히 ECB가 통화 완화 정책이 나왔다 이런 부분보다는 어떤 유럽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를 통해서 구체적인 액션이 나왔다는 부분, 구체적인 해결책이 제시가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반응하지 않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떤 구체적인 구제 아니라든지 그리고 어떤 가능성 그런 부분만 언급을 하고 어떤 해결책 그리고 확정한 그리고 구체적인 액션이 안 나왔기 때문에 단기간 외국인들 수급이 안 들었었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하 같은 경우는 어쨌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구체적인 해결책에 대한 제시 액션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5일선을 좀 회복하면서 조금 시작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일단은 1915포인트까지 좀 회복해주지 않겠나 그런 예상이 되고 있지만 1차적으로는 1900포인트에 대한 어떤 회복을 한번 체크를 해보자 먼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저께 제가 국가 지자체의 어떤 수급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조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어제 국가 지자체가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하락 포지션을 계속해서 가져갔다는 부분들은 어떻게 시장에서 좀 부담이 됐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오늘에서 뒤집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 수급 같은 경우 현선물 매도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어쨌든 콜옵션 동향에서 금액적으로 봤을 때 조금 상당히 상당히 좀 금액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매수 금액을 누적시켰다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오늘 쪽에서 이런 상승에 대한 부분 대비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수급에서 좀 나왔듯이 외국인들이 어떤 콜옵션 단기적인 어떤 파생 동향에서 위쪽으로 포지션을 잡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오늘까지 좀 이어진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제 조건을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 그리고 국가 지자체가 매수에 나선다면 어쨌든 수급도 호전이 되면서 상승 출발하고 난 뒤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어제와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이 현선물 통해서 매도 포지션을 잡고 국가 지자체가 매도를 한다면 상승 출발하고 난 뒤에 다시 한번 꺾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두 주체의 수급을 꼭 체크를 해보자 좀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어저께도 좀 언급을 했지만 선물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똑같이 미결제와 그리고 거래량이 동반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이 동반적으로 증가를 했고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기 때문에 시장이 하락할 것이라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조금 그런 부분이 조금 염려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외국인의 선물 동향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부분을 좀 한번 더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는 업종으로 한번 넘어가서 말씀 한번 드려본다면은 어떤 유럽에서 금리 인하 정책이 나오게 되면서 최근에 유럽이 상승하면은
동반적으로 상승하고 유럽이 꺾이게 되면 동반적으로 꺾이는 업종이 있는데 그 업종들이 조선, 화학, 건설입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그 유럽에서 어떤 호재성 소식이 나오면서 상승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조금 시장에서 강한 업종을 한번 꼽아보라면 조선, 화학, 건설 업종이 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금리에 대한 어떤 효과 때문에 금융주 중에서도 마찬가지로 은행 업종이 좀 강세를 보이지 않겠나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화면에서는 보셨겠지만 경북 안동에서 구제역 의심 신고가 어저께 장마하고 한데 5시에 보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오전 8시에 구제역이 아니라는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구제역에 대한 어떤 테마는 조금은 그 제외를 좀 제외를 좀 시키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뭐 업종만 또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조선, 화학, 건설, 금융업종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그리고 구제역 테마는 딱 관심을 일단은 제외시키는 쪽으로 일단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관심 종목만 말씀을 드리고 좀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심 종목 같은 경우에 어제 뭐 그 ICD, CJENM, 제일기획, 그리고 시젠을 말씀드렸는데, 시젠을 조금 제외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그 바닥에서 올라와줄 거로 예상이 됐는데, 다시 한번 5일선을 이탈하기 때문에 하방 객성에 대한 다시 한번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나노신 소재라는 종목으로 한번 교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ICD, CJENM, 제일기획은 계속해서 유지를 할 거고요. ICD와 CJENM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에 조금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라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제일기획 같은 경우에, 엔터 관련주입니다. 근데 그게 관련주인데 어떤 광고 수주에 대한 그런 얘기가 최근에 좀 서서히 좀 나아지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제일기획의 주가를 기관에서 좀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의 수급이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면 상승세가 유의하기 때문에 기관의 수급이 꺾이기 전까지는 한번 보유하는 쪽으로 해보고요. 그리고 항상 그 이전에 어떤 종목을 교체할 때 말씀드린 이후에 10% 정도 상승을 하면 교체를 했는데 그런 부분이 다시 오게 된다면 한번 교체하는 전략으로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 오늘 사볼 종목 들을 차례인데 최근 들어서 많은 전문가들이 완성차 업체 그리고 또 자동차 부품주 추천이 나옵니다. 오늘 홍희진 팀장도 자동차 부품 쪽에서 한 종목이세요? 그렇습니다. 완성차는요, 일단은 뭐 현대차, 기아차, 뭐 사도 그렇게 먹을 게 많은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상당히 조금 최근에 뭐 FTA에 대한 부결도 나오면서 아무래도 그게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갔을 경우에도 상당히 좀 기대감으로 작용될 수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부품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탄력적으로 봤을 때 완성차보다 조금 더 낫겠다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오늘 한라공주라는 종목을 갖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상 좀 봤을 때 성화이텍이나 현대위아 또는 한라공주가 가장 흐름이 좀 좋아 보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한라공주 같은 경우는 지금 자동차에 장착되는 에어컨 같은 거 이제 생산하고 있는 기업인데 국내 점유율의 50% 이상을 좀 담당을 하고 있죠. 현대기아차뿐만 아니고 뭐 포드라든지 해외 기업에도 상당히 좀 많은 지금 그러니까 매출적 다각화가 상당히 좀 잘 이루어져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일단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요인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지금 최근에 보시면은 뭐 외국인과 특히 이제 기관 쪽이겠죠. 그 장이 어려웠을 때도 기관의 매수가 상당히 좀 많이 유입이 되면서 그러니까 주가 자체를 좀 받치는 흐름이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차트 흐름 보시면서 언급 드린다면은 그동안에 이제 7월달 고점, 8월달 고점, 그다음에 지금 9월달 고점에 대한 지금 저항대, 그러니까 저항대를 지금 뚫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거래가 실리면서 저항대를 좀 뚫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은 좀 어느 정도 좀 마무리하고 나서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좀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좀 놓여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뭐 9월달 저점에 대비해서 저점이 높아지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패턴을 보시면은 대칭 삼각형 패턴인데 위쪽으로 이제 뚫어낸 거 확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난 전고점 28,000원까지도 충분히 뚫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그런 시점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매수 가격은 25,000원에서 25,450원. 그러니까 어제 종가 기준까지는 좀 매수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오늘 뭐 지수가 오르더라도 뭐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기대감보다는 지금 매수를 좀 하는 게 좀 매수를 하시는 걸 좀 목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25,000원에서 25,450원 구간 일단 매수하시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27,000원 정도까지는 목표가를 설정하셔도 되지만은 그게 아니고 좀 더 길게 보실 분들은 추가적으로 상향은 가능하지만 일단 시장 상황이 어려운 관계로 한 27,000원 정도에서 매도 후에 뭐 다시 한번 지켜보시는 전략도 상당히 좀 좋겠다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 손절가 같은 경우는 23,700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크게 무리는 없겠다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하루만 보는 종목이 아니라 뭐 2주 정도 보시고 스윙 개념의 종목이기 때문에 좀 참고하셔갖고 대응 전략 짜시는 게 상당히 좀
좋겠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 정태근 전문가 종목 들을 텐데 또 오늘 하루 공략하실 종목 들고 나오셨죠? 예, 마찬가지로 금요일이기 때문에 좀 단기 수익률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우림기계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예. 산업용 감속기 그리고 굴착기용 주행 감속기 등을 뭐 생산한 감속기 전문 생산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뭐 기계 관련주라 좀 보시면 회사명에서 알 수 있듯이 기계 관련주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어떤 북녘 발전기 부품 사업도 투자를 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성과가 나올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조금만 참고만 하시는 게 좀 좋지 않겠나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단기 종목이기 때문에 수급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최근에 수급적인 부분에서 특징적인 부분이 투신 쪽과 그리고 기금 쪽에서 조금은 그 단기적으로 매수가 좀 집중이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투신 같은 경우는 10월 28일부터 현재 지금 들어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기금 쪽에서는 11월 1일부터 지금 이제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저께 조금 조정을 받긴 했지만은 마찬가지 투신이 이렇게 매수가 들어왔던 부분들이 오늘이 좀 상승을 예상하게 하는 부분이고요. 자, 기술적으로 부분을 보면서 말씀드린다면 지금 바닥권에서 이렇게 1차적으로 상승하고 난 뒤에 기간 조정을 1차적으로 거쳤습니다. 거치면서 8,500원을 돌파하면서 다시 한번 2차 상승이 예상되는 구간이고요. 그리고 오늘 뭐 단기적으로 보는 이유는 10월 28일 날 이렇게 양음양 패턴이 나왔듯이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양음양 패턴이 나오지 않겠나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나온 이유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수가 좀 불러드리겠습니다.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9,200원에서 9,250원 정도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 대비 한 5%에서 6% 정도 예상이 되는 9,700원 한번 설정해 보고 싶고요. 그래서 단기 종목이기 때문에 손절가는 좀 짧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5일선이 있는 9,100원 정도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대박 전략 홍혜진 팀장,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굿모닝 대박 예감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11월 7일부터는 오전 5시 59분이 아니라 1시간 늦춰진 오전 6시 59분에 여러분들을 찾아뵈러 가겠습니다. 시간은 단축이 되지만 그만큼 더 알찬 내용으로 구성을 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시청 많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코스피 예상지수가 막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1% 이상 강세 출발이 예상이 되고요. 시총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현재 LG전자만이 한 4% 정도 빠진 상태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빨간불을 켠 상태입니다. 자, 주말을 앞둔 금요일인데 증시가 활짝 웃을 수 있을지 장 상황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